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요즘 여행이 취미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취미로 즐기는데요. 여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취향,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달라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행에 관한 로망 중에 하나라면 아마도 이국적인 거리를 느끼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이국적인 거리를 거닐거나 그곳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무심한 듯 걸어다니는 현지인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여행자의 시선에서는 아주 특별하니까요. 그런데 이 거리가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거리도 있지만 이야깃거리, 생각할 거리처럼 어떤 내용이 될 만한 재료를 뜻하기도 하고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가 떨어진 길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거리가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그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하고 나의 거리, 나의 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거리를 만들고 계신가요?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의 거리를 찾아 누군가의 거리로 들어서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책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 책주라. 오늘은 함양 출신 이정호, 백옥순 작가가 함께 집필한 여행 에세이입니다. 정호의 거리 만나볼게요. 함양 출신의 이정호 작가와 백옥순 그림 작가는 모녀 사이입니다. 딸 이정호 작가는 2019년 남국문학상 수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 후에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고 백옥순 그림 작가는 2024년 개천미술대상전에서 수채화로 개천예술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던 중에 지난 2024년 10월에 여행 에세이집 정호의 거리를 함께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이정호 작가가 3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글로 담아냈고요. 백옥순 작가는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내서 엮었는데요. 같은 장소를 여행해 본 사람에게는 공감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을 통해서 함께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책 제목에 들어있는 정호는 작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낮 12시를 뜻하기도 하죠. 이 시간은 여행자들이 주로 길에 나와 있는 그런 시각인데요. 각자가 향하는 목적지는 모두 다르겠지만 태양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훤히 밝혀주는 그런 때잖아요.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에 모든 허상이 사라진다 이런 말도 있듯이 여행의 현실 감각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정오인 셈인 거죠. 그렇다면 여행하고 글 쓰는 딸과 그림 그리고 여행하는 엄마의 감성 충만한 여행기 어떤 여정이 담겨 있을까요? 정오의 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라나시, 질서와 무질서. 우리의 목적지는 겐지스강이었다.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에는 아르띠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치른다. 힌두교의 시바신에게 바치는 제사로 브라만 사제들에 의해 매일 밤 진행되는데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강가의 제단에서 강을 바라보고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은 보트를 빌려서 강에서 이 의식을 바라본다. 우리도 이 제사를 구경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강 근처에 도착해 뚝뚝에서 내린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도로에서 많지도 않은 일행을 행여 놓치기라도 할까 손과 팔을 서로 꼭 붙잡고 가이드 뒷공무니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강가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가이드가 멈춰선다. 놀란 눈을 하고 가이드를 바라보자 인도에서 유명한 짜이티를 한 잔 마시고 가잔다. 짜이는 홍차에 우유, 설탕, 생강 또는 향신료를 넣어 만든 차로 우리가 흔히 보는 밀크티에 생강이나 인도의 향신료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 반드시 먹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지만 이토록 복잡한 도로에서 먹을 줄은 몰랐다. 도로 한쪽에는 짜이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었는데 각자 작은 공간에 자리 잡고 앉아 차가 가득 담긴 커다란 통을 앞에 놓고 소주잔보다 약간 큰 잔에 능숙한 손놀림으로 담아 팔고 있었다. 이 정신없는 곳에서 차를 마신다고? 다소 어리둥절해하며 한 잔씩 받아든 우리는 주춤하며 한 입씩 마시기 시작했고 이내 그 맛에 눈이 반짝였다. 그 이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매일 짜이티를 마셨다. 대부분 이렇게 복잡한 도로 위에서 팔고 있는 차로 말이다. 어쩐지 이게 진짜인 것 같아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강가에 도착한 우리는 보트를 빌려 tas다. 아르띠 뿌자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덕에 보트를 타고 강을 둘러볼 수 있었다. 겐지스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화장 장면도 멀리서나마 구경할 수 있었다. 가까이 가자면 갈 수 있었겠지만 그 경건함과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마주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하여 멀리서만 바라보았다. 날이 어둑해졌을 때 우리는 소원을 비는 디아를 겐지스강에 띄었다. 디아는 꽃과 초가 담긴 작은 접시로 신이 좋아하는 꽃을 겐지스강에 띄우며 소원을 빌면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나는 여행지에서 소원을 빌 때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이라고 빈다. 혹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다가 빼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라고 했다가 혹여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행운까지 모두 가져가면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이 다소 이기적인 내 소원을 매번 들어줬다고 믿는다. 겐지스강에서 내 꽃을 받은 신도 들어줬을 것이다. 이어 우리의 보트는 아르띠를 보러 갔다.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보트들이 모여들었다. 게다가 그 모양도 크기도 각양각색이라 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서도 규칙도 없었다. 자리는 각자 알아서 잡는 것이다. 보트를 타고 있다 보니 사람들 간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어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큰 시야에 가림 없이 볼 수 있었다. 다만 길고 좁은 보트들이 앞뒤 할 것 없이 지그재그로 톱니바퀴처럼 엉켜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얼마간 구경을 하고 나자 빡빡한 일정에 지쳐버린 우리 일행은 그만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좌우 앞뒤 어느 하나 빠져나갈 곳 없이 꽉 찬 보트들을 보니 감히 돌아가자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우리를 본 가이드가 돌아가고 싶냐고 먼저 물어주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내 말에도 가이드는 괜찮다며 보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보트가 움직이자 주변 보트들이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길을 터주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저 이쪽 저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오며 알았다. 질서나 규칙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약속일 뿐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단 하나의 방식은 아니었다. 불규칙해 보여도 그것에 모두 동의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방식을 찾았다면 그것이 질서인 것이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무질서한 곳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한 곳에서 질서가 무엇인가를 배운다. 책 소개글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다가 정신 차리면 공항, 본격 여행 권장 에세이로 30개국 충동적 국경 넘기를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여행이 될 수 있다. 집 떠나면 여행이고 여행한 만큼이 내 집임을 실감할 만하다. 여러분은 몇 개국 정도 여행을 해보셨나요? 국내에도 좋은 곳들이 많은데 언제 다 둘러볼 수 있을지, 또 여행한 만큼이 내 집이라면 언제 이 집을 넓힐 수 있을까 덜컥 걱정이 되는데요.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라 집 떠나면 여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다녀봐야겠습니다. 책에는요,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인도 바라나시, 남극 아부다비, 케냐, 중국, 아프리카, 치앙마이, 칸쿤 등등 30여 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정우 작가는 2004년에 우연히 경품에 당첨이 되면서 홍콩에 다녀온 것이 해외여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 싱가포르로 이주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딸만큼 바쁘게 여행 다니는 엄마에게 스케치를 부탁을 했고 이렇게 여행기를 담은 에세이 정오의 거리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멀리 싱가포르에 있는 이정우 작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오는 낮 12시라는 뜻이죠. 여행자들에게는 밖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거리가 여행자가 그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정오는 제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인 제가 글을 쓰고 엄마인 배곡순 작가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사실은 독자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같은 여행지에 대해 담고는 있지만 글과 그림이 단독 작품으로 독자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은 오히려 피했습니다. 책 속에 나왔던 곳들 중에 엄마와 함께 갔던 곳도 있고 또 엄마도 여행을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공동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로운 작품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림으로, 글은 글대로 따로 또 같이 보셔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남극입니다. 남극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저는 가까운 시일에 갈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행이라는 것이 나한테 익숙한 거리를 떠나서 낯선 거리로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보다는 일단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까운 날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시라고, 그리고 그러면 자신의 거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역시도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속에서 제가 발견한 저의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사소한 트리거가 되어서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우당탕탕 여행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고 또는 이를 통해서 직접 떠나보기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간다는 건 익숙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여행지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행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열린 마음가짐을 꼭 챙겨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이정우 작가는요, 지금도 열렬히 여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여행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금도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비록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여행기를 통해서 내가 쉽게 가볼 수 없는 나라와 도시를 만나보는 것도 좋겠죠.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순간순간에 나만의 거리와 또 나만의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